어, 타이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타이디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을 잘 다루면 좋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롱폼으로 저장된 타입이죠. 그 데이터가 이렇게 길, 아, 와이드 폼으로 이제 저장된 타입입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아, 이거 얘를 아이디로 잡은 다음에 멜트 쓰면 끝나겠구나라고 이제 바로 떠오르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그냥 스택으로 이거를 한번 타이드화 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그게 이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디 뭘로 잡고 멜트하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보통 시험 때는 잘 안 들 거예요. 이게 들으면은 그러면 끝나지 싶은데 이게 시험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저도 그 매주 시험을 치듯이 거기 끌려 나가고 막 시각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경험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냥 보고 그때그때 맞춰가는 게 더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 보고 멜트가 그냥 생각이 잘 안 나면은 요거를 일단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중첩 인덱스를 이제 거의 계속 걸 건데 여기에서 스택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인덱스가 생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좀 거치긴 하는데 이제 한 방이면 끝날 거라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에 이제 거쳐갖고 가는 거긴 한데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그 이름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이거 대문자로 썼구나 데이트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막 여기에 로우에 있는 0이 엉뚱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아니었고 컬럼에 있는 거를 바꾸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제가 막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이런 수정이 좀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행하고 저장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또 전 단계로 가려면 처음부터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뭐를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안 틀리고 쭉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뭔가 틀려갖고 수정을 하는 순간 막 되게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이제는 멀티 인덱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이고 요것도 타이디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어, 이 코드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로 그룹 바이하고 요거 그 다음에 그 이 두 변수에 대해 갖고 하나는 평균 카운트 또 평균 카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 데이터가 있을 때 요것도 이제 스택으로 하면은 쉽죠. 그러니까 스택 한 다음에 리셋하면 끝나겠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멀티 인덱스가 중첩도가 두 개고 여기가 이제 두 개니까 여기 있는 두 개를 이쪽으로 다 내린 다음에 그걸 리셋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좀 쉬운 것 같으니까 멜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멜트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 멜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은 여기 있던 정보가 이제 인덱스가 이제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들이 이제 그대로 녹아버리니까 여기에서 인덱스를 유지를 하면서 컬럼들을 이제 녹이고 싶으면은 얘를 이제 false로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리셋을 시키게 되면 얘하고 얘가 풀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원래는 머리 아프다. 원래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스택 걸고 다시 이제 스택 걸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냥 리셋 걸면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똑같죠. 물론 이제 좀 순서가 다르긴 한데 이 첫 두 컬럼은 똑같고 여기 이제 민 카운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민이 쭉 있고 여기에 뒤에 카운트가 있고 아무튼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디 데이터를 만드는 테크닉은 뭔가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하기는 되게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그 잠깐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언제든지 이제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스테이크랑 멜트를 잘 쓰면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요거는 이제 그 사실 시각화 코드라기보다 시각화를 하기 밑단계의 코드죠. 근데 그 아마 그 보통 최종적인 시각화 코드보다 이 시각화를 하기 직전까지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아마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이 좀 더 공감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작업을 되게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시각화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각화할 때 내가 지시 플러스로 어떤 명령어를 최종적으로 칠지 그리고 그 명령어가 쳐지려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게 이게 역순으로 차라락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그 순서로 맞춰서 짜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시각화를 하는 방법인데 바플랫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플랫을 막 소개를 할 때 스캐터 플랫, 라인 플랫, 그 다음에 뭐 박스 플랫, 히스토그램 뭐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바플랫을 소개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는데 요건 진짜 그 이게 아마 제가 배울 때는 막대 그래프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인 플랫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왜 뒤로 밀었냐?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뭔가를 이렇게 수치를 비교할 때 유리하다고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죠. 수치를 비교하려면은 그냥 있는 수치보다 뭔가 수치들을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요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는 그 이제 데이터인데 피파 데이터입니다. 이 피파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수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체적인 능력치하고 국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 바플랏을 비교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데이터에서 한국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전체적인 능력치의 평균은 얼마나 돼? 그걸 이제 바플랏으로 보여줘. 보통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그 바플랏을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바플랏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그룹 바이가 먼저 선행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쭉쭉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룹 바이를 설명하고 그 뒤로 약간 밀었거든요. 지금 방금 말한 거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수, 일본 선수 여기는 이제 커리를 걸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국가가 한국이거나 국가가 이제 일본인 사람들을 이제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세 개의 컬럼만 내가 선택을 할 건데 소속 국가, 전체적인 능력치 그리고 나이 요거 이제 세 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셋 인덱스 이건 왜 있냐? 없애고 일단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커리를 걸어갖고 여기 인덱스가 뭐 129부터 시작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좀 귀찮아갖고 이것도 리셋을 시키자. 그래갖고 리셋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올드 인덱스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올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제 129번째 인덱스였다는 그 정보를 이제 내가 지우고 싶으면은 요거를 true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아마 그 전에도 시험 보기 전에 있던 수업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요 리셋이나 뭐 셋 인덱스 같은 경우는 문법이 진짜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선수들이 이제 461명의 선수들이 있고 각각 소속 국가가 이렇게 있고요. 각 선수들의 능력치가 있고 각 선수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균적인 능력치, 한국과 일본의 이제 평균 능력치를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의 평균 능력치가 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그룹 바이를 걸어야 되겠지. 국가별로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일단 걸고 여기에 이제 어떠한 내가 그 집계함수를 걸어줄 건데 이 변수를 각각 평균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짜면 되겠죠. 그렇죠? 국가별로 일본은 평균 능력치가 66점 얼마, 그 다음에 한국은 65점 얼마. 되게 이제 불쾌하게도 일본이 약간 더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또 불쾌해야 되는데 타이디가 아니죠. 이거 딱 봐도 이게 뭐 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덱스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갖고 요거를 좀 타이디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겠죠? 리셋을 해주면은 이쪽에 그 국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오버올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오버올의 민이죠. 이거를 컬럼 이름을 내가 굳이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꾸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요거를 내가 그리고 싶으면은 일단 이게 이제 그 타이디 아니 그 지지플랫에 들어갈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요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지플랫 데이터 이렇게 하고 바플랫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쓰지 말고 지원 바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쓰면은 좀 말립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쓰지 말고 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바플랫을 그릴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X축에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Y축에는 일본 선수들의 평균 능력치, 그 다음에 한국 선수들의 평균 능력치.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두 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X에는 일본, 한국, 그 다음 Y에는 요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일본이 이제 66, 그 다음에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65. 이런 식으로 바플랫이 이제 굉장히 뚱뚱하지만 잘 그려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둘 다 이제 거무튀튀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별로 색깔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상하다. 좀 쉬웠다니까 되게 빨라졌네. 뭔가. 자,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고 X축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데 그냥 나는 이 그림 좋은데 그냥 얘가 파랬으면 좋겠고 얘는 빨갰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색깔을 국가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바뀌긴 하는데 그쵸.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끝에 빨간 거? 테두리가 약간 빨갑니다. 여기도 테두리가 약간 파래요. 나는 근데 이걸 원한 게 아니고 이게 다 빨갰으면 좋겠고 이게 다 파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원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채우는 게 하나의 S고 하나의 심미성이고 그다음 여기 겉에 테두리의 색깔도 또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변수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거를 이제 바플랫에 녹일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 저는 그냥 요거는 그냥 없는 옵션이라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색이 이렇게 확확 구분되는 게 좀 더 낫지. 테두리 색깔 가지고 내가 변수로 파악해야 되면은 너무 읽는 사람이 좀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에 용이한 그래프가 있고 뭔가 자료를 계속 탐색해야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독자들한테 뭐 탐색을 유도하는 그런 그래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튼 그릴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냥 필 하나만 쓰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평균 능력을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번 평균 연령을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렇죠? 일본은 평균 연령이 26.08이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이 27.15입니다. 요거를 그냥 그리면 되겠죠. 이게 데이터니까 Y는 여기서 이제 age로 바꿔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평균 연령은 한국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죠? 능력치는 일본이 좀 더 높고요. 평균 연령은 한국이 좀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바플랏을 그리면 되는데 그 바플랏을 이제 능력치를 내가 여러 개 동시에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평균 연령도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거랑 동시에 오버올의 그 평균도 비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랑 평균 능력치를 같이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그냥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오버 올 그다음에 에이지 이거는 뭐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리셋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솔직히 제가 여기서 좀 실력이 보이는 게 이렇게 딱 하면은 리셋이 된 상태로 나올 거를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온 거를 보고 아 여기서 리셋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리셋을 한번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모든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눌러보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되게 오래 하면은 한 치 앞보다 약간 더 한 두 치 앞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겨냥하면 쭉쭉쭉쭉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바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민을 딱 했는데 뭔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마음에 안 들면 아 이거를 보고 이제 리셋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대신에 아까 했던 요 코드를 쓰면은 여기에다가 에이지도 민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오버올도 민을 걸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사실 저는 이 코드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짜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냥 이 함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어떤 변수에 내가 어떤 함수를 쓸지 명확하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일단 됐다고 치고 뭘 해야 되지? 평균 연령이랑 평균 능력치를 이제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국가별로 그쵸? 바플랏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작년에는 저거로 가르쳤거든요. 저거를 이제 가리키고 나중에 이거를 설명했던가 이거를 그냥 시간 없어서 생략했던가 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생들 헷갈릴까봐. 근데 저거를 쓰는 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거는 좀 이상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플러스 그리려면은 요거를 써야 된다.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X는 그냥 그대로 국가가 들어오면 될 것 같고, 그쵸? 아니다. X를 그러니까 국가는 어차피 색으로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x는 얘하고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x가 어쩔 때는 얘가 되고 어쩔 때는 이제 얘가 의미하도록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는 타이디가 아니네요. 그렇죠? 새로운 변수 뭔가 이렇게 있었고 능력치 그러니까 스탯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는 이제 오버올이나 하나는 이제 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줘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택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갖고 요거를 딱 보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시각화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타이디가 아닌 것 같아갖고 어차피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기보다 이거를 스택 시켜가지고 인덱스를 더 그냥 꼬아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리셋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타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냅두고 이렇게 하고 자리가 너무 좁은데.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은 얘로 채우고 X는 요거로 하는 게 좋겠다. 그쵸? 그러면은 그 X축이 이제 하나는 오버홀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에이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되긴 됐는데 이게 그 좀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코리아에 해당되는 평균 연령이 2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0 얼마까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플랏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바플랏을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하고 재팬이 그러니까 X축이 에이지하고 오버홀로 이렇게 구분된 거는 맞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변수 따라 맞고 Y축이 이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 색깔이 얘로 구분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게 이 그림이 아니긴 한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것 자체는 컴퓨터가 이해할 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 파란색이랑 이제 그 빨간색이랑 포지션이 이렇게 스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피해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피해가지고 살짝씩 피해가지고 포지션이 잡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요거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한 그런 바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비교하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좀 더 이제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능력치를 비교하면은 이제 기분 나쁘지만 일본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이제 일본의 평균 연령이나 능력치를 이제 비교하는 그림이었고요.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잠깐만 다시 멈춘 거 이렇게 90도 회전되어 있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플랏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트를 플립시키면은 옆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능력치는 일본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연령은 한국이 이제 좀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그 하나의 그림으로 우겨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능력치나 이제 뭐 국가별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두 개의 서브플러스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보통은 하나의 그림에 우겨 넣는 게 좀 더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서브플러스로 보는 게 어떠한 경우에는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 경우는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경우에 좀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6시까지 맞죠? 그래. 깜짝이야. 어, 일찍 끝나면 조용할 리가 없지. 왜 이렇게 안 되냐? 미치겠네. 어, 자, 요 데이터 프레임까지는 일단 그대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일본의 평균 연령, 그 다음에 평균 능력치를 이제 정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하면은 그 우리가 처음에 완성시켰던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한 그림은 그냥 나이만 비교하고 싶고 한 그림은 오버홀만 비교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축이 Y축이 뭐 이게 사실 맞지는 않잖아. 여기는 이제 연령이 그
뭐 20몇 살이고 이 전체적인 능력치는 이게 레인지가 훨씬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한 Y축을 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그리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이 나와야 되고 두 개의 그림의 이제 첫 번째 그림의 이제 서브 타이틀은 에이지가 돼야 되고 나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림의 이제 타이틀은 오버올이 되었으면 좋겠죠. 각각 비교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타이틀이 이제 하나는 에이지 하나는 오버올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분할을 할 때 요 변수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싯을 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분할을 하고 싶은 변수 이름은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서브 플러시고 서브 플러 하나의 타이틀이 나이가 되고 하나는 이제 오버올이 되는데 이게 하나는 여기 몰려있고 하나는 여기 몰려있죠. 근데 X축을 보니까 하나는 에이지가 여기 있고 하나는 오버올이 여기 있어서 X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서브 플러스 그리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정보는 내가 면분할로 이미 뺐으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나라별로 그냥 나란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은 이 나라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있는 이제 그 나이는 어디가 높고 그 다음에 오버올은 그 전체적인 능력치는 일본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바플랏이 나란히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뭐지?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브 타이틀의 제목을 하나는 코리아로 잡고 하나는 재팬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서브 타이틀로 잡고 그러면은 이제 요 변수가 면분할 변수로 들어오게 되겠죠. 요게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벨 1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은 이제 평균 연령이 이만큼이고 그다음 전체적인 능력치는 뭐 얼마이다. 일본은 얼마이다. 그러면 이제 그 국가별로 이렇게 딱 묶음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떠한 바플러스 원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옵션들을 이제 잘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 제가 이거는 그냥 이 예제를 만들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갖고 일본의 능력치가 이제 더 좋다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축구 하는데 우리가 붙으면 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축구는 뭐 이제 팀 플레이이긴 한데 한두 명이 좀 잘해도 그 한두 명이 이제 전체 팀에 좀 큰 시너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평균적인 능력치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의 맥스 능력치도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그 최대 능력치를 갖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맥스 값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국가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능력치를 평균도 구할 건데 그 평균도 중요하니까 평균도 구할 건데 나는 여기에서 맥스 값도 같이 보고 싶어요. 왜 그래? 나이는 맥스 값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뭐 굳이 뭐 맥스 값을 봐서 뭐야. 이거를 보니까 여기 난이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시 보면은 되게 귀찮네 이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스택을 걸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애하고 여기 있던 애하고 다르니까 그쵸? 얘는 지금
오버홀은 민도 있고 맥스도 있고, 일단 맥스는 우리가 훨씬 높죠. 한 89가는 여긴 79잖아. 그러니까 맥스는 우리 한국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나이는 내가 그냥 평균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를 평균이랑 맥스를 구하고 여기도 이제 평균이랑 맥스를 구하면 스택하면은 미싱이 없이 그대로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스택을 하게 되니까 그 나이에 대한 맥스 값을 내가 이제 따로 계산하지 않았고 여기에 그냥 난이 들어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깰려면 잠깐 다시 어떻게 생겼지? 리셋을 해서 인덱스를 일단 풀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멜트를 걸면은 인덱스가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 있던 새 핵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그냥 붙죠. 그러니까 이게 스택 같은 경우는 구조가 하이라키 되어, 그러니까 그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다시 스택 같은 경우는 오버홀의 민맥스가 있고 에이지의 민맥스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스택을 했을 때 미싱이 없는데, 이 경우는 스택을 하면은 비어있는 인덱스에 미싱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 인덱스를 유지하고 여기 있는 세 개의 컬럼을 그냥 녹여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있던 거를 인덱스로 지정되어 갖고 녹지 않았던, 멜트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애들을 다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야 이게 아니잖아. 평균 연령이랑 평균 능력치하고 최대 능력치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일단 국가는 칼라로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잘 보였으니까 국가를 칼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면분할을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면분할의 이제 X, 그러니까 그리드 형태로 면분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X 축에 있는 면에는 타이틀이 이제 그 오버홀이랑 뭐 에이지,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거는 뭐 타이틀이 민이나 맥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안 맞으니까 4분면 중에 하나는 비어 있게 되겠죠. 잘 모르겠죠. 일단 그려봅시다. 원래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진짜 그 요게 빠져가지고 난이도가 좀 그 약간 쉬워진 것도 있어요. 이게 들어왔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그룹 파일을 잘 쓰려면은 그 바플랫하고 지금 리셋 인덱스 뭐 요런 부분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험 문제에서 제가 뭐 어떤 이제 그 특정 그룹에 있는 게 뭐 얼마보다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OX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뭘 해야 되지? 잠깐만. Y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나 색깔로 할 거야. 그 다음에 X는 이제 그 능력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Y는 이거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면분할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리드 형태로 분할을 할 겁니다. 그리드 형태로 하면은 그 그리드 형태로 면분할되는 거에 X축, Y축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음,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 회귀 분석의 R 실습도 같이 이제 하면은 이게 y 물결 x인 것 같잖아요. 마치 그 리그레션 할 때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그 y축이고 요게 이제 x축을 의미를 해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포지션을 일단 닷지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일단 보죠. 그러니까 여기 서브 타이틀이 이제 X축, Y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X축에 해당되는 서브 타이틀이 이제 에이지하고 오버올이 있죠. X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요 변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그 값들이 서브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랩이랑 요거 그리드랑 약간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Y축에 있는 이제 서브 타이틀, 요거는 이제 맥스 값이랑 민 값이 서브 타이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정보는 이제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크게 면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는 다시 이제 X축, Y축이 있는데 X축은 이제 그 배리어블 제로를 X로 잡았으니까 오버올 그 에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X축을 보니까 에이지하고 오버올이 있고 그 Y축은 이거에 대한 밸류 값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지는 모두 살펴보았고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평균 나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이고 여기는 이제 평균이니까 여기 이제 평균 나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오버올이고 여기는 평균이니까 요거는 오버올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나이하고 오버올의 평균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비등비등한데 그 나이의 맥스는 내가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비어있는 플러시고 나이 그 오버올의 맥스를 보니까 한국이 이제 훨씬 높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그 최대 능력치가 이제 월등히 높은 선수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릴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요게 이게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그 면분 아래에 있는 이변수를 썼으니까 약간 중복인 것 같아갖고 이게 좀 보기 싫으니까 뭐 이게 보기 싫을 수도